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오송이입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와 전쟁, 기아, 그리고 질병, 인류의 생존을 위협해온 주요 사건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질병은 종종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죠. 14세기 흑사병부터 현대의 에이즈까지 질병이 사회, 정치, 문화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꿔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세상을 바꾼 12가지 질병을 통해 인류사를 바꾼 질병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을 소개해 주실 분을 자리에 모셨는데요. 서울 강남도장에서 신앙하고 계신 박승미 도생님이십니다. 도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생님, 이 감자 입마름병은 어떤 건가요? 감자의 잎에서부터 시작해서 덩이 줄기까지 썩게 만드는 그런 병인데요. 감자 잎마름병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대기근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게 되고요. 또 200만 명이 아일랜드를 떠나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흑사병은 어떤 질병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흑사병은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마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인류에게 공포를 안겨준 질병입니다. 몸이 새카맣게 되면서 죽는 병이어서 동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갔고 7,500만에서 2억 명까지 사망을 하면서 흑사병균을 생물 병기로 이렇게 악용한 사례도 많이 있죠. 과거 몽골 제국이 이 페스트균을 생물 병기로 사용을 했는데요. 일본군도 중국 본토에 이 흑사병을 퍼뜨리려는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1990년대에 구소련이 흑사병균 에어로졸을 제조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세상을 바꾼 12가지 질병인데요. 질병과 관련된 책을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질병에 관련된 책을 많이 소개했었는데요. 오늘 이 책은 어떤 내용이죠? 네, 이 책은 캘리포니아 대학 셔먼 명예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목 그대로 세상을 바꾼 12가지 질병에 관한 내용으로 포르피린증이나 혈우병, 감자입마름병, 천연두, 흑사병 등의 전염병이 우리 인류 문명사의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저자분께서는 과거 질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고 옹고지신의 지혜를 가지자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의 추천사에 보면요. 2050년에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항생제 내성 세균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특정 감염병에 관해서는 항생제 발견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간다는 것인데요. 신종플루, 메르스, 사스 등의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과거의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향후 우리에게 닥칠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인류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질병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아일랜드에서 발병했던 감자 입마름병입니다. 도생님, 이 감자 입마름병은 어떤 건가요? 네, 감자 입마름병은 감자 수확기인 8월부터 9월경에 나타나서 감자의 잎에서부터 시작해서 덩이 줄기까지 썩게 만드는 그런 병인데요. 감자 입마름병은 감자를 썩게 만드는 진균에 감염되면서 생깁니다. 감자 입마름병 포자에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 감자 잎에 암갈색의 반점이 급속히 퍼지면서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감자는 특히 여러 번의 번식 주기를 가지기 때문에 감자 역병균이 폭발적으로 증식을 해서 정말 광범위한 지역에 감자 농사를 망쳐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감자 입마름병은 감자에 걸리는 일반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아일랜드에서 발병했던 감자 입마름병이 주목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시대적인 상황을 보시면 왜 감자 입마름병이 주목을 받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19세기 초에는 아일랜드는 영국의 통치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도들이 대부분인 이 아일랜드에 영국은 통치 수단으로 개신교를 전파를 하면서 천주교인들을 박해를 했고요. 그러면서 토지 소유권, 또 종교의 자유,
그리고 참정권에도 제한을 두게 됩니다. 이러한 영국의 식민지 지배로 아일랜드는 소수의 개신교 지주들이 토지의 95%를 보유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지주들은 대부분 영국에 살면서 소작농들에게 높은 소작료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소작농들은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가난한 소작농들이 기댈 양식은 오직 감자뿐이었는데요. 감자는 아일랜드의 한랭하고 습한 기후에 정말 적합하게 되어 있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1840년대에는 아일랜드 인구의 40%나 감자에만 의존해 살았고요. 한 명당 연평균 1톤이 넘는 감자를 소비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845년 감자 입마름병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먹을 양식이 없어지니까 대기근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대기근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였나요? 네, 1845년부터 이 감자 입마름병이 유럽 전역에 휘몰아치면서 또한 아일랜드에도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800만에 달했던 아일랜드 인구 중에서 2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게 되고요. 또 200만 명이 아일랜드를 떠나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일랜드의 대기근에 책임이 있는 이 영국의 태도였는데요. 당시 인구의 기하급수 증가는 악과 고통으로 조절된다는 멜서스의 인구론이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아일랜드인들에 대한 영국의 착취와 편견을 정당화했고요. 더 나아가서 자유방임주의 경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아일랜드인들에 대한 구호를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일랜드의 대기근이 발생한 것은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식량이 돌아가지 못하는 배분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또 문제가 있는데요.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여객선이 아닌 지저분한 화물선을 타고 또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수개월 동안 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또 그 과정에서 발진 디프스가 창궐을 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감자 마름병으로 촉발된 수많은 희생 끝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에 왔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대통령 중에도 해리 트루먼, 그리고 존 케네디, 로널드 레이건, 또 부시 부장, 빌 클린턴도 이때 탈출한 아일랜드계의 후손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일랜드인들이 대거 신대륙으로 이주를 한 결과 현재 미국인의 10%의 아일랜드 혈통이 섞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일랜드인들이 미국 사회에 대거 유입이 되면서 아일랜드 출신의 천주교도들의 집단 거주지가 생겨나게 됐고요. 그곳에서 천주교 사제들이 아무 연고도 없이 미국으로 온 아일랜드 빈민들에게 상담도 하게 되고 또 복지도 제공을 하면서 같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살펴봤듯이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온 것은 영국인들의 학정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영국 제국주의를 증오했던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은 북미로 이주한 뒤에 선거권을 활용해서 미국이 유럽 대륙과 거리를 두고 고립주의 정책을 유지하도록 정치적인 압력을 가했습니다. 또 이들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노예제에 반대했던 링컨의 공화당에 몰표를 찍으면서 노예제를 바탕으로 불을 쌓았던 남부의 영국계 대농장주들을 몰락시켰다고 합니다. 이 아일랜드의 대기근은 세계사를 재편한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를 바꾼 질병이 또 있죠. 바로 유럽의 중세시대를 끝낸 흑사병인데요. 흑사병은 어떤 질병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흑사병은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마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인류에게 공포를 안겨준 질병입니다. 이 페스트균의 감염에 의해서 급성으로 일어나는 전염병인데요. 몸이 새카맣게 되면서 죽는 병이어서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사망률이 무려 50%에 달하는데요. 문제는 쥐벼룩으로 감염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흑사병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침을 뱉을 때 균이 옮으면서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흑사병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도 숙주로 삼기 때문에 온전히 박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녀와 야수에서 주인공 벨의 어머니가 흑사병으로 돌아가신 걸로 나올 만큼 이 흑사병은 유럽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흑사병의 대유행이 3번 있었다고 하죠. 네, 이 흑사병은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역사적으로 후유증을 남겼는데요. 6세기 유스티아누스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흑사병의 대유행은 인도 북동부에서 시작되어서 지중해 또는 중앙아프리카를 거쳐서 동로마 제국으로 유입이 되면서 동로마 제국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날씨가 서늘하고 습하면서 이 개체수가 굉장히 늘어난 들지와 사막지가 이 사람이 사는 도시나 촌락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사람의 집 근처에 사는 시궁지와 이렇게 섞이게 되는데요. 이들을 숙주로 하는 열대 지벼룩이 사람들에게 이 흑사병을 전염시킨 것이죠. 약 2세기 동안에 지속된 흑사병은 동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갔고 유럽 인구의 50% 내지 60%를 감소시키면서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의 시대를 끝내고 이른바 암흑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암흑시대라고 하는 유럽의 중세시대가 흑사병 때문에 끝났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그 중세시대를 연 것도 흑사병 때문이었군요. 네, 저도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첫 번째 대유행이 끝나고 유럽 인구는 안정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1300년대까지 2배 이상으로 인구가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이 1347년도에 흑사병이 다시 대유행을 하게 되면서 7,500만에서 2억 명까지 사망을 하면서 유럽 인구가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 번째 흑사병 대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몽골에서 스테미너 음식인 마못, 생고기와 생간을 먹은 사람들이 이 흑사병에 걸리면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2차 흑사병은 바로 이 마못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1차 흑사병의 병원체가 동쪽으로 전파되면서 중앙아시아 평원의 마못에게 토착화가 되었는데요. 이 사냥꾼들이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마못의 털가죽을 벗겨서 서쪽으로 팔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구 도시로도 전염이 되면서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면서 엄청난 인구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대유행은 1860년대에 중국에서 발발했는데요. 이 시기에는 철도와 기선이라는 더욱 빠른 매개체에 의해서 중세의 2차 흑사병 대유행 때보다 더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흑사병이 오늘날까지 완벽하게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도 최근 50년 동안에 연간 약 2,000건의 흑사병이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흑사병 대유행은 유럽의 중세시대를 끝내고 근대시대를 연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흑사병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면서 사회적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암흑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중세 유럽 사회가 붕괴가 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가 재구성이 되었고요. 또 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공중보건 조치가 수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 당연히 종교적으로도 보면은 이 성직자의 70%에서 80%가 이 병으로 죽게 되면서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나 봉건제도 대신에 비교적 이 흑사병에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도시정부를 더 믿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를 계기로 또 공용어로 썼던 라틴어 대신에 각국의 언어가 공식 문서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인간의 의식과 태도에도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요. 중세의 기독교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본질에 눈을 뜨게 되면서 르네상스의 밑거름이 마련이 되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등의 문명의 대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신앙 중심의 생활을 하던 서양인들이 이성에 눈뜨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의학계에도 영향을 끼쳤고요. 또 이 교육계에도 큰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요. 저명한 교수들이 줄줄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지역 거점 대학들이 설립이 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사회제도에도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농노 기반의 봉건제도가 해체가 되게 되었고 또 이 도시에서도 노동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이 되고 또 생활 수준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상 운송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적은 수의 선원으로 큰 선박을 오래 항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조선술과 항해술이 개선이 되었고요. 또 해상보험과 같이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공인들의 힘이 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흑사병은 중세 봉건주의를 무너뜨리고 근대 자본주의를 발흥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책에서는 국가가 무역을 할 때 검역을 하는 것이 흑사병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면 외에도 흑사병균을 생물 병기로 이렇게 악용한 사례도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몽골 제국이 카파를 공격할 때 이 페스트균을 생물병기로 사용을 했는데요. 또 1930년대에 만주를 점령했던 일본군도 중국 본토에 이 흑사병을 퍼뜨리려는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1990년대에 구소련이 흑사병균 에어로졸을 제조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만들어진 에어로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아직도 흑사병 대유행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적인 이 흑사병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진국에서 흑사병이 유행을 하게 된다면은 의도적으로 살포한 생물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승미 도생님 모시고 세상을 바꾼 12가지 질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해온 환경 변화, 전쟁, 기아, 그리고 질병. 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인류사의 흐름을 크게 바꿔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질병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